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린 8장 이제 분노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낭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존감은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가치, 소중함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진실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변치 않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방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게 자존감이고요. 자존심 혹은 여기서 말하는 자부심은 내가 늘 증명해야 되고, 또 그걸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허약한 감정이죠, 자부심이. 그렇지만 저희가 살면서 보통 이 자존심 혹은 자부심을 너무나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부심 부분을 발췌 낭독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중간중간 말씀을 섞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부심이란 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실 스캇 팩 박사님,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시고, 저서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시리즈 같은 게 있죠. 스캇 팩 박사님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란 나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나의 지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용기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애착을 보여서 그것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변하면 나의 지도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용기, 그 수용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한번 머릿속에 되뇌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자부심. 자부심이란 말은 대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자부심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논의한 다른 부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전혀 없다. 여기서 사랑이 이제 수용성이라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부심의 본질은 파괴적이다. 자부심이 취할 수 있는 형태로는 과대평가, 부인, 동정을 사려고 순교자인 척하기, 독선, 오만, 뽐내기, 허세, 우월함, 고결한 척하기, 허영,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만족, 냉담, 의기양양, 속물근성, 편견, 심한 편견, 경건한 척하기, 경멸, 이기심, 가차없음, 버릇없음, 엄격함, 잘난 체하기, 자주 비판하기 등이 있고, 자부심의 가벼운 형태로는 대충 속단하는 태도가 있다. 지적 자부심은 무지를 낳고, 이 말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많이 배우신 사람들하고.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어떤 논지가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그 논지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꼭 대화가 논문 한 편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꼭 벽에 부딪힌 느낌. 이게 이제 지적 자부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영적 자부심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자신만이 올바르고 유일하게 참된 길에 속해 있다는 종교적 자부심은 모든 종교 정쟁과 대립, 중세 카톨릭의 종교 재판 같은 음울한 사건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근은 종교적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특정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태도다. 우리는 모두 나는 답을 한다는 자부심에 찬 기분 탓에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 마음의 독선적인 부분이 독선을 위해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면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니 목숨마저 포기해 생명의 모든 것을 에고의 재단에 바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마음속 프로그램에 대해 남자들이 갖는 자부심은 그들의 내면에서 감정 발달이나 정신 발달에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일부 여성이 성별 우월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켜 성별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자, 다음으로 자부심의 취약성. 자부심에 찬 사람이 끊임없이 방어적인 것은 허세를 부리고 부인하는 태도는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태도가 이제 완벽주의 성격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역으로 겸손한 사람이 굴욕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자부심을 놓아버린 덕에 자부심에 상처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 대신 안도감과 자존감이 있다. 자부심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대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부심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 에고를 키운다고 내면이 강인해지지 않는다. 에고를 키우면 방어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또 더 취약해지겠죠. 자, 다음으로 오히려 상처에 더욱 취약해질 뿐이며 공포의 정도가 커질 뿐이다. 자부심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생활 방식이며 직업, 주변 사람, 차림새, 자가용의 연식과 제조사, 조상, 국가, 정치적 신념체계, 종교적 신념체계 등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그것을 옹호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한다. 노상 겉모습에 사로잡혀 있고 남이 어떻게 할지 신경 쓰는 탓에 남의 의견에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계속된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데 그럴수록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죠. 이게 어제 이제 제가 그 분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감정에 나의 평가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원인을 돌려버리면요. 그만큼 나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의 기준, 운전대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상처받기 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부심과 허세를 포기하고 나면 어떤 안도감이 내면에 들어선다.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타인이 가하는 비판과 공격이 줄어들다가 결국 멈춘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죽은 개는 차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대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옳다고 확인받거나 증명할 필요를 놓아버리면 도전받을 일도 서서히 줄어든다. 여기서 의식의 기본 법칙 하나를 알 수 있다. 방어적 태도는 공격을 자초한다. 자부심의 본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 놓아버림이 쉬워진다. 자부심이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부심이 실은 허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자부심 뒤에 몰락이 따라온다 라는 격언은 옳다. 자부심은 살얼음과 같아서 용기나 받아들임, 평화에서 나오는 바위같이 단단한 진짜 힘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까? 건강한 자부심은 자존감, 즉 나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내적 자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자각은 자부심의 에너지와는 다르다. 이게 이제 상대성을 넘어선 절대성 혹은 나와 상대방을 분리해서 보는 것을 넘어선 전체성인 시각을 말하는 거죠. 자존감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자각하면 방어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존재의 참모습, 즉 내면의 자아는 진정으로 결백하고 위대하며 인간 영혼에 고귀함이 들어있다는 점에 의식이 미치면 자부심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이며 이러한 자기인식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이 장에서 논의할 자부심의 에너지와는 다른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진실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겠죠. 나의 진실을 알았을 때, 그 고귀함을 알았을 때는, 큰 나를 알았을 땐 더 이상 방어하거나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입된 자부심 프로그램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파헤친 후에도 프로그램이 남아있을지 보자. 집안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자부심, 성취에 대한 자부심 등이 전형적인 예로 떠오를 것이다. 자부심이 인간의 감정으로서 가장 고귀한 것이 분명할까? 옹호하는 태도가 자부심의 특징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한다. 소유물이나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기는 조직에 자부심을 가지면 방어해야겠다는 의무감도 느낀다. 자기의 발상과 의견에 자부심을 가지면 논쟁과 갈등, 피해가 끝없이 이어질 뿐이다. 자부심보다 높은 감정 상태는 사랑하는 상태다. 위에서 언급한 전부를 사랑하면 마음속에 가치의 문제는 떠오르지 않는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카펫 박사님의 그 사랑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어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진다. 의견 주장도 자부심의 일면인데 진정으로 알아보고 알아주는 마음이 의견을 대체하면 논쟁을 벌일 여지가 없어진다. 어떤 것을 순전히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입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하다. 자부심은 상처받기 쉬운 것이라 해소될 필요가 있는 어떤 의아한 점이 자부심 속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고 상대방은 재빨리 그 의아한 점에 집중한다. 자,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진실로 사랑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본디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 결함 자체가 어떤 것의 완전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이유는 우주에서 보는 만물이 무언가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는 완벽한 상태인 채 차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성의 일부다. 따라서 반쯤 핀 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꽃이 피는 과정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각 개인은 모두 그와 같은 완벽성을 펼치고 있고 기르고 있고 배우고 있고 삶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점진적 과정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정밀하게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이제 그 두려움 없이 네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였던가요? 아니타 무르자니가 임사체험 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임사체험을 하면서 이제 봤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 모두가 어떤 스텐실 같이 그런 원형의 어떤 직물 구조인데 각각의 개인은 색깔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보였다는 거죠.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짜여져서 하나의 직물을 이루는데 그 직물을 우리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면 각 개인은 그 모습 그대로가 찬연하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이라는 장인데요. 자, 겸손. 죄책감 때문에 자부심을 억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자부심의 에너지에 죄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부심을 억제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부심의 에너지가 감지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영적 자부심이라고 한다.
자부심에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느낌이 편치 않다. 자부심에 찬 상태는 사랑의 소통과 표현을 방해한다. 우리는 성취를 자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이 자부심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부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부심을 영적인 죄로 보고 죄책감을 느끼면 자부심에 고착될 뿐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진짜 해결책은 자부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자부심을 단순히 놓아버리는 것이다. 일단 자부심의 본색이 보이면 자부심도 쉽게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되어버린다. 먼저 이렇게 자문한다. 자부심은 어디에 쓰는 걸까? 자부심이 주는 이득은 어떤 것일까? 나는 왜 자부심을 추구할까? 자부심으로 무엇을 보상받으려는 것일까? 상실감 없이 자부심을 놓아버리려면 나의 실상에 대해 어떤 점을 깨달아야 할까? 그 답은 상당히 명백하다. 속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수록, 무능하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그런 느낌을 자부심의 감정으로 대체 더 크게 보상받으려고 한다. 이런 내가 나 자신에게 느끼는 왜소함, 무능, 무가치함이 상대에게서 보이죠. 그리고 상대에게서 이런 왜소함, 무능함, 무가치함을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분노 편을 다루면서 정 흘려보내기 힘든 감정이 있어서는 4가지 질문을 한번 적용시켜 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인가? 진짜 사실인가?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뒤바꾸기를 해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보는 그 느낌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흘려보내기가 또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참된 겸손은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정으로 겸허한 사람은 굴욕을 느낄 수 없다. 굴욕에 면역이 되어 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처받지 않으므로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인 공격을 경험하지 않는다.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 언사는 비판자 자신의 내면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여길 뿐이다. 이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을 때 다시 그걸 흘려보내면서 4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상대방이 나한테 왜 너는 나를 무시해 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하면 저 친구가 자기 스스로를 되게 왜소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감정이 드러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자부심에 대한 처방, 한마디로 이 자부심을 디톡스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합니다. 자, 환희와 감사. 자부심은 때로 성취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대체물은 어떤 것일까? 환희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자부심 대신 환희를 얻는다면 문제가 될까? 자부심에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따르기 때문에 조만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분노와 실망으로 상처받기 쉽다. 만약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가 기쁨과 즐거움, 성취에 대한 사랑, 성취가 안겨줄 내적 환희에 있다면 타인의 반응에 상처 입지 않는다. 어떤 선택과 행동의 유형으로 타인의 반응을 끌어내려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아픔에 고통받기 쉬운지도 깨달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서 어떤 애정, 동정, 동의 이런 것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를 한번 이렇게 알아채실 수 있으면요, 그런 것들, 내가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나한테 결핍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챘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결핍으로 느끼고 있는지 알아채고 그 결핍을 살펴보고 그 결핍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선택과 행동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버릇, 표정, 옷 입는 스타일, 선호하는 소지품의 종류, 자가용 브랜드, 살고 있는 집의 종류, 집 주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구입하는 제품의 상표 등이 있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펴보면 이런 것에서 얻는 자부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희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 감사.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적 환희를 느꼈을 때, 나의 내적 원인으로 했었을 때는 환희를 찾을 수가 있고, 자, 다음은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는 자부심의 해독제로 꼽을 수 있다. 높은 지능지수를 타고났다면 자부심을 갖는 대신 감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난 이걸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난 이걸 잘해. 참 이게 나는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죠. 지능은 업적이 아니라 타고난 것일 뿐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신이 주신 재능에 큰 노력을 더해 이루어낸 일에 감사한다면 항상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있으면서 아픔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쭉쭉쭉쭉 나가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 낭독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물에 내 것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주인의식에 자부심이 따르게 되어 곤란하다. 자부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라면 죄다 방어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런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내 것이라는 대신에 하나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내 셔츠가 아니라 하나의 셔츠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내 의견 대신에 하나의 의견이라고 여기면 어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많이 가벼워지죠.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그토록 얼굴을 붉히는 것일까? 내 것이라는 느낌 탓이다.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보면 자부심에 찬 분노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진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도서를 구매하셔서 이제 항상 곁에 두고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부심은 굉장히 내 것, 그러니까 나의 의견, 내 얼굴, 그리고 내 소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내가 이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은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주냐면요. 그래, 너 잘났다. 내가 너 한번 공격해 보겠어. 이걸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부심이 아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소중함, 이러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내가 내세우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세우지 않으니까 공격도 안 하고 비판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내 생각이고, 또 이건 내 물건이고, 이 사람은 내 배우자고, 이렇게 내 것 하다 보면 그 나의라는 마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 관형사 자체가 나의 그 방어적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차 이러다가 이거는 내 차 이러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누구 차, 이렇게 장난감에다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수록 처음에 그냥 차 할 때는 다른 아이가 가져가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내 차 이러면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그걸 뺏으면 굉장히 난동을 부리죠. 그 성향이 우리 성인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자부심이라는 것인데, 이 자부심을 내가 갖고 있을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감정의 주인이 누군가? 왜 주인이 중요하냐면요, 모든 책임은 주인한테 돌아가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있다고 보고 그 외부의 것을 해결하면 이 감정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우리 집 불이 났는데 다른 집 불을 끄고 우리 집 불이 꺼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하시는 이런 놓아버림 혹은 세도나 메서드의 흘려보내기,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이런 것들은 다 그것들을 놔주는 작업입니다. 예,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항상 있는 그대로 평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